볼 게 많다, 지금. 너무 좋은 시기죠. 너무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지피지기 강남빌딩 1기 소회.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기회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르쳐보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근데 강남빌딩 1기를 해보고 느낀 소회는, 정말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그리고 뭐 그나마 정말 다행은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분들도 있다. 그건 정말 좀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저분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면 매너거든요. 매너를 굉장히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세미나에 와서 소개를 하고 건축사가 됐건 뭐 변호사가 됐건 연락처를 주고받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매너라는 게 있는데, 그 매너 없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말도 섞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이 세미나 왔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믿고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도와드렸는데, 그분은 그냥 그거를 이용해 먹는 것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랬죠. 그런 사람들 보고. 왜냐면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심했고, 제가 열받고 제가 속상한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삭히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감안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소개를 해서 이렇게 뭐 미팅을 하고 뭐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 나름 혼자 생각이 많았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냥 첩자 오라고 하고 비용을 받자. 뭐 그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의 순기능은 이제 다른 중개법인에서 세미나를 많이 한다. 그건 전 순기능이라고 봐요.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든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취합해서 비교 분석해서 거기서 좀 더 나은 정보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전 좋은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 끝났지 않습니까? 6월 달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월이니까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상반기에는 안 사는 게 맞았다. 그건 그때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상반기에 어설프게 샀으면은 안 됐다라는 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료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원래 내 색깔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진행한 게 좀 제가 제 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아는 부분 가지고 정리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붙여서 얘기한 게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이 나의 의견에 이렇게 묻어나와야 되는데, 전제가 그 데이터 값이고 후반부의 어떤 설명이 나의 주장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잘 버무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속상하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기 세미나에 대한 저 스스로의 평가인 것 같아요. 자, 연초에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정확히 금감원에서 야, 대소충당금 다 쌓아 니네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제가 볼 때 웃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PF를 계속 미루고 처박아뒀던 거는 정부인데, 정부에서 우선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서 대선 충당금을 니네 빨리 쌓아라 상반기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쌓는 건 좋은데 대선 충당금 쌓으려면 이거를 채권으로 해서 NPL 채권으로 시장에 돌려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대선 충당금을 쌓던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랑 또 반대되는 정책으로 이제 그 대주 협약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출에 대해서 연장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브릿지를 태웠던 시행사든지 아니면은 본 PF를 받았던 시행사든지 얘네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거는 좀 상충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대선 충당금을 쌓아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 쌓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6개월이 절반이 흘렀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연말까지 선별해서 시장에서 소화시킬 부분은 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화란 표현은 뭐냐면 두 가지 형태죠. 경매나 공매로 쳐. 그 한 가지와 하나는 얘는 사업성을 따져보니 수지 분석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는 식의 형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뭐냐면 이거의 원래 내용은요, 다 디폴트가 맞거든요. 다 뻥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뻑이 안 났냐면 정부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우선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업지의 수지 분석이 원래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한 가지 이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자의반 타의반 같은데, 자의반 타의반 빌라를 죽여버리니까, 빌라왕으로 빌라를 죽여버리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원래는 연착륙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고름 확 짜서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지금조차도 솔직히 제가 볼 때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단에서 안 된다는 거 쳐내가지고 빨리 시장에 뿌려야 되는데, 지금 NPL 시장에서 풀로 도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요, NPL 채권을 가져갈 대상은 결국은 이제 사채업자들인데, NPL 유통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대법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법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법 등록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연체이자단 이율을 확 낮춰가지고 거의 다 작살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NPL 하는 업자가 아주 많으면 치열하게 이 물건을 사려고 막 피 터질 텐데, 그 NPL 물건을 살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골라요.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NPL 채권은 엄청 많은데 그걸 살 업자가 아주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골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살아남은 애들은 정말 선수일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판단을 잘하겠어요.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골라요. 왜냐면 물건은 많고 살 주체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소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물건과 가치 없는 물건들을 언제 방출할 거냐라고 보면 더 이상의 숙제를 미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풀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는 이제 공매, 예. 신탁사 공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100개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게 200개, 300개, 500개가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물건 시장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게 많아지면, 실제로는 투자할 게 많이 없을 때는 빌딩 투자가 메리트 있는 일이 되겠지만 시장에 도는 물건이 많아요. 그럼 값은 떨어지죠. 그러면 올 초에 샀던 사람은 재미없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말한 대로 올 연말까지 대선 충당금을 다 쌓던지 채권을 정리하던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물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많이. 좀 그렇게 봐요.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좀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고, 그리고 지금 물건을 사야 됩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우선 연말까지 나오는 상황 보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거를 수지 분석을 어떤 기준에 맞출 거냐, 2022년이냐, 2023년이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에 맞춰서 수지 분석을 본인이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똑같아요. 저는 뭐 올 초에도 얘기했던, 여건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에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울고 있는 사람들 천진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물건이 적을 때는 사례를 연구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나오는 것들이 뭐 10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돼서는 소화가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게 언제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상황은 그런 거고, 국외 상황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고 펌프질을 하고 증시를 부양시키고 막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재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희망하는 희망으로는 우리 상상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내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차갑게 보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금리가 내릴 거라고 말하는 희망회로는 안 돌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희망회로라고 봐요. 이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보면 20명이 모일까? 저 생각을 해요. 제가 20명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열어봐야겠지만, 시작하면 20명이 모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누군지 좀 알고 시작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첩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뭐 숨기고 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배우려고 오는 중개법인 직원이면 그냥 오픈을 하면 돼요. 숨길 필요가 없이.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볼 게 많다, 지금. 너무 좋은 시기죠. 네, 너무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도 봐도 되죠. 이미 지어서 임대가 세팅된 거, 그걸 봐도 되죠. 짓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근데 비어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연을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은데 결론은 비어지는 걸 보면 되고, 그 비어있는 땅도 많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신탁공매 나오는 것도 봐도 되죠. 신탁공매 지금 몇천 건이 나올 거니까. 뭐 그거 봐도 되죠. 경매도 나올 거고. 그러면 얼마나 검토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땅을 사는 게 좋죠. 예, 왜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우량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 그러기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경물에 사세요, 공물에 사세요, 이건 뭐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가 이 세미나 하는 목적은 미래에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건축주를 발굴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뭐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연을 하나씩 만들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게 한 8월 달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은 이거를 업로딩 하는 날부터 받을 건데, 수업 시작은 8월 달 장마? 예, 그때부터라고 봅니다. 7월 달 장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마 기간 봐서 장마 때 수업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휴가 기간 빼고 8번 정도 수업 진도 나가면, 그러면 가을 오지 않겠습니까?
가을, 3번씩 해서 2달. 거의 3개월 하면은 8, 9, 10, 10월달, 11월달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 거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갔는데, 그건 아마 60, 7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올라가면, 이제 저희 카페에서 모집 공고 글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 신청해서,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